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상으로 학생 채플, 그것도 마지막 영상 채플로 종강 채플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편하신 곳에서 편안하신 자세로 손에 새우깡이라도 하나 드시고 참여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집중하셔서 오늘 어떤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을지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임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채플로 마지막을 장식하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기도로 채플을 시작하겠습니다. 생명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연세동산에서 큰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채플과 강의, 실습을 통해 교정에서 배우고 익힌 모든 것이 저희 삶을 성숙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세계를 바로 세우는 밑바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정말 마지막이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한 학기 또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기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만큼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멋진 음악 선물을 우리가 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교회 음악과 하구들로 구성된 중창단에서 들려주는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라는 곡을 듣고 채플 이어가겠습니다. 보이시진 않지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늘 그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 안암동에 있는 고양이 그려놓고 자꾸 호랑이라고 주장하는 학교에는 없는 저희 연세대학의 자랑, 음악대학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멋진 공연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제프를 위해 교회 음악과에서 또 멋지게 준비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되겠는데요. 아마 들어보셨을 구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아멘. 오늘은 종강 채플이니만큼 한 학기의 채플을 좀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으로 제가 강사로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본문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불과 3개월 전이죠. 9월 첫째 주 개강 채플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 구약 성경의 창조주 하나님 신께서는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런 감탄을 자아냈던 것 기억하실 텐데요. 그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질문, 내가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나는 언제 참 좋다, 정말 좋구나 라고 탄성을 자아냈었는지 뒤돌아보게 되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또 한 학기를 지나온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정말 너무 멋져, 너무 좋아 라고 기뻐하고 감사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한번 자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드렸던 질문이, 그러면 또 우리는 언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좋아, 기뻐, 행복해 라고 말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좋음 또는 행복이라는 것이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다른 부류가 있지 않나 라는 말씀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유할 때 느끼는 만족감, 또는 무엇이 되는 것, 이루었을 때 느끼는 만족감, 또는 봉사하고 나누는 것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만족과 행복, 그리고 종국의 가장 높은 수준의 만족감과 행복은 자기를 희생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라는 화두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학기를 시작하며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한 학기 동안 채플을 통해 좀 채워보고자 하는 기대감이 저에게 있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한 주 한 주 강사님들의 메시지가 참 주옥 같았다, 또는 공연 채플만 놓고 봐도 또 그 나름의 의미가 컸다. 사실은 저 공연팀은 어떤 생각으로 또 어떤 삶을 살면서 저런 음악을 펼치고 있을까 궁금증이 든다라는 차원에서도 저는 제 문제의식이 공연 채플에서도 반영되었다라고 자평하고 싶은데요. 우리 한번 첫째 주부터 어떤 분들을 한 학기 동안 만났었는지 뒤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다가스카르 공연팀이 저에게 참 큰 힘을 주었던 채플이 기억이 납니다. 화면에서도 만나보시겠지만 이름이 암이어서 더 기억에 또렷이 남아 있는데요. 쉽지 않은 삶의 자리, 마다가스카르라는 곳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여전히 큰 혼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과 함께 시작한 음악 학교가 이 젊은이들로 하여금 여전히 인생을 또 삶을 노래하고 그 멋진 에너지를 또 한국에서까지 와서 전달해 줄 수 있는 것 참 큰 감동으로 저희에게 남아 있습니다. 영상에 부탁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저희만 누렸던 그 앵콜 공연의 찬양도 잠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윤상림 박사님의 섬김의 열매라는 채플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교회사를 전공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던 거 아마 다들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기획했던 대로 매 학기 가능하면 우리 역사와 뿌리를 알 수 있는 내용의 컨텐츠 채플에서 꼭 담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윤상림 박사님 모시고 우리의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 나눴던 것 기억이 되고요. 그리고 정수영 선교사님과 함께 꿈에 대하여라는 채플을 진행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때 해외 출장으로 함께 하지는 못했어서 이 채플은 어쨌든 제목만으로 짐작해 볼 수밖에 없는 채플이 되겠네요. 저에게는 안타깝지만. 그리고 증강고사를 즈음해서 해오른 누리와 함께했던 음악 채플이 또한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저만의 특권이긴 한데 이분들과 사실은 점심 오찬을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면서 해오른 누리가 추구하는 음악 세계 또 우리 젊은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어떤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모르긴 몰라도 그 에너지가 공연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전해졌다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이어서 정주호 대표님이 오셨잖아요. 어떠셨을까요?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채플이 끝나고 가장 많은 학생들에게 호응이 있었던 끝나고 와서 이야기도 하고 또는 사인을 받기도 하는 학생들도 있었던 걸 보면 정주호 대표님의 말씀이 참 많은 감동을 주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제목도 굉장히 도전적이에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첫 시간에 제가 던져드렸던 그 화두를 우리 정 대표님이 또 이어가 주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의 정답이 여러분에게 또렷이 남아있지 않다 손치더라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무엇으로 사는가? 한국의 대표적인 또 중요한 의료인으로서 역할을 하셔야죠.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그 꿈만으로 여러분 사라질 수 있을까요? 또는 그 꿈이, 그 바람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펼쳐져야 할지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언더우드의 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동문 회장이신 이종률 회장님께서 참 좀 의아했는데 저는 이 영상 봤거든요. 사실 전혀 저희와 이 역사와 관련 없는 분야에서 일평생 종사하셨었는데 어쩌면 이렇게 학교 역사를 꿰고 계시나 사실 동문회 회장님을 하시려면 이 정도의 정보는 알고 계셔야 하나 싶을 정도의 아주 박학하신 학교 역사와 관련해서 언더우드의 꿈을 소개해 주신 게 앞에 윤상림 박사님의 내용과 오버랩되면서 저는 학생들에게 큰 감동이 되지 않았겠나 기대감을 갖게 하는 채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리즈로 3주 동안 우리 간호대 또 치과대, 의과대학의 교수님들이 채플을 함께 해주셨는데요. 김수 교수님의 채플의 제목도 굉장히 도전적이었어요. 기억하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사실 채플이 지향하고 꿈꾸는 가장 중요한 이 문제의식이 나는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고민하실 수 있도록 좀 격려해 드리고 싶은 게 저의 바람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또 은사님 되시는 김수 교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교수님의 고민을 전달해 주셨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재훈 교수님, 치과대학의 이재훈 교수님이 왜 이런 삶을 사시지? 라는 반문을 들게 했다. 제가 끝나고 나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한 달 안식월 또는 자신만의 어떤 여유로운 시간이 있으면 자신을 위해서 또는 가족을 위해서 쓸 수도 있는데 굳이 그 세계의 오지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나름의 삶을 사시는 것 제목에 반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지혜 없는 자의 삶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이런 삶의 모습도 지혜롭다고 평가받지 않을까라는 또 문제를 저희들에게 던져주고 가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지혜 있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 계속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희철 교수님,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사실은 설명해 주셨던 기억이 있어서 또 얼마나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시고 아끼기에 이런 정말 삶의 전체를 다 담아서 전달해 주시려고 하시나, 이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전해주려고 하셨는데,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기 원하는 삶이 참 귀하시다. 한 사람의 의료인으로 고군분투하시면서 살아내셨지만 여전히 교수 성관환으로 또는 그의 의료 사업 일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바라는 일 한 가지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절대로 가볍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는 한 가지 일은 또 무엇일까 고민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정말 뭘 원하지? 누가 너 지금 원하는 한 가지가 뭐야?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참 빨리 지나갔죠, 한 학기가. 연말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한 학기 또 1년을 뒤돌아 보실 것 같고, 또 한 해를 내다보시면서 많은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그 안에 다시 한번 나의 삶이 어떻게 나는 살아가야 할지, 나는 누구일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진지하게 해보실 수 있는 시간들 가지시길 응원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 체프를 마무리 지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분을 영상으로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체프를 진행하면서 제가 병원에서 이런저런 행사를 하다 보니까 보게 되는 좋은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기 중에 미카엘 영상도 소개해드렸는데, 얼마 전에 또 다른 행사에서 사실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분에 대한 영상을 좀 만나게 됐어요. 다름이 아니라 세브란스 씨에 대한 영상이거든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실은 그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분이 생각했던 그 자신에 대한 이해와 또 그분이 생각하는 삶에 대한 만족, 행복 때문에 그분의 나눔과 또 섬김을 통해서 저희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세브란스 씨에 관련된 영상을 좀 보고 또 마무리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1907년 8월, 자신이 기부한 병원을 보기 위해 경의선 열차에 몸을 실었던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 길었던 여행의 피로도 잊은 채 마음은 어느새 조선이란 나라에 처음 세워진 현대식 병원에 다다릅니다. 오늘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담대한 자선적 결단을 내린 세브란스 씨와 시간 여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긴 시간을 뛰어넘어 세브란스 씨가 현재의 세브란스 병원을 보게 된다면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요? 어느새 120년이란 세월이 흘렀네요. 멀고 낯선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목숨을 잃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병원과 의학교를 짓는 데 힘을 보태겠다 했죠. 모든 지원을 할 테니 미국과 캐나다에 견주어도 절대 밀리지 않는 최고의 병원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중한 생명을 살려달라는 저의 부탁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이 솟아납니다. 최선을 다해 최고의 진료를 하고 희귀 난疾병 극복을 위한 한계 없는 연구와 가장 선두에서 인류의 난제 암 정복을 해가는 모습에 저의 결단이 옳았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를 향한 여러분의 깊고 진실된 사랑과 헌신이 저를 미소 짓게 합니다. 수익성 때문에 다른 병원들이 외면하는 어린이병원, 재활병원, 완화의료센터에 거룩한 투자를 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의 사명 아래 최고의 간호, 치의학, 보건인재를 키우려던 꿈도 마침내 이루어주셨군요. 120년 전 제가 꿈꾸던 병원, 아니 그 이상의 모습이 제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니 벅찬 마음을 누를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 어떤 병원도 흉내낼 수도 따라올 수도 없는 가치를 지키고 이루어내신 세브란스 모든 구성원 및 후원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보냅니다. 이제 여러분께 함께하는 모두의 미래, The Great Future를 부탁합니다. 저를 넘어 더 고귀한 꿈을 품은 여러분에게 제 가슴에 품고 있던 헌신의 바통을 전달하겠습니다.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 네, 영상 참 잘 만들었죠?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세브란스 장로님이 어떤 분이셨구나라는 것을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기쁩니다. 더 좋습니다. 라는 이야기. 여러분,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꼭 세브란스 씨처럼 거부여야 되고 많은 걸 가져야만 나눌 수 있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기쁨을 누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하다못해 꿈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던 바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더 많은 것을 나누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지금 밟고 계시지만, 지금 이 순간 또 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위의 소중한 분들, 가까운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멋진 분들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도 또 거룩한 의미에서 부담감으로 느끼는 것, 저는 연세인이라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빚지고 있는 분들 기억해드리는 책임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좀 많이 아쉽네요. 네, 이게 정말 채플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인데, 제가 다음 학기에 또 뵐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또 글로벌 커뮤니티가 더 밝아지고 더 건강해질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설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작지만 이 채플을 통해서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은 더 밝히고 윤택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 갖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알림의 말씀을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종강채플이다 보니까 좀 정리해야 될 내용들이 있겠는데요. 이번 학기는 학기 초에 말씀드렸던 대로 총 12회 채플을 예정했었는데 잘 진행이 되었고요. 그럼에 따라 9회 이상 출석을 하셔야 이번 학기 채플을 이수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출결 상황 꼭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혹시 문제가 있다면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강채플인데요. 학생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잘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첨부해드린 QR코드 여러분 사진 찍으시면 다 구글로 아마 링크가 이동이 될 텐데요. 그래서 참여해 주시면 그 의견 잘 수렴해서 더 멋진 채플 준비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채플은 여러분 이미 여러 번 참여하셔서 경험이 있으실 테니까요. 11포인트 1매로 여러분들이 감상문을 작성하셔서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제출을 해주시면 출석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 학기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말 저의 축도로 이번 학기 채플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한 학기 동안 채플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또 어떤 만족감과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지 고민하며 결단하는 연세의 젊은이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여전히 이 땅에 아파하며 울부짖는 많은 이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유럽에서 한 사람을 활동한다는 또 25가지 요건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는 멜라톤 같은 제 안에 있는 그 아사만을 향한 그 사랑이라는 것을 저희가 겁니다. 큰 일이 맞지않고 실을 하고 휴식을 하루만 하는 게 자기 사이즈가 제가 일주일 동안 한 우리나라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회사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어제 바다의 왕자라고 하는 연구학과 팀이 자체 개발한 약을 먹고